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얘기 계속해서 이어가겠는데요. 대규모 압사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참사처럼 압사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방법으로 CCTV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인구 밀집도와 위험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오늘 드론을 활용한 인파 관리 기술 개발과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기도 했었죠. 자, 여기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정난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 교수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난수입니다. 네. 자, 정 교수님, 청취자 여러분들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대학에서 관광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예. 정부와 지자체 코로나 시기 관광 위기 대응 체계 수립이나 코로나 이전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불리는 과잉 관광 방지 정책 등을 제안하고 계획한 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버 투어리즘. 네, 과잉 관광이라고 보통 한국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많이 몰리는 것들을 방지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 이태원 사고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참사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오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막는다라는 지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자, 이태원 참사로 전 국민이 애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고를 보고 안타까운 심정이 크셨다고요?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이태원 사고 현장 앞을 지나갔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가슴이 굉장히 아팠고요. 네. 특히 그동안 방문객들이 과다하게 몰리는 지역에 대한 좀 관리 대책 등이 많이 논의는 됐었는데, 네네.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 대책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실현이 됐다면은 분명 미연에 이런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말씀하신 오버 투어리즘은 그러면은 이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너무 몰리지 않도록 하는 어떤 기술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정확합니다. 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관광객들에 대한 좀 이런 과잉된 어떤 수치를 분산을 시키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다른 여러 가지 CCTV라든지 무인계측기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드론 정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런 오버 투어리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령 이제 오버 투어리즘 관리를 위한 IoT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IoT에는 인터넷 오브 띵즈, 그러니까 이른바 사물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술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축제나 관광객들이 밀집하는 행사나 관광지에서 CCTV나 무인 계측기 등의 기존의 장비를 활용해서 방문객의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먼저 CCTV 화면에서 보여지는 인원수를 체크해서 이걸 수량화하게 되고요. 이거를 미리 제시된 어떤 해당 지역의 수용력 수준에 따라 혼잡도를 평가하고 해당 지역 방문객들한테 밀집 관련돼서 사전 경고하는 어떤 알람을 울리게 한다든지 관제 시스템에 통보하는 그런 체계를 의미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광객들에게도 이 현장 상황을 전달해주는 그런 기술 체계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CCTV가 단순히 사람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걸 다시 수량화하고 그 수량화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이번 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을 때는 좀 분산을 시키는 어떤 형태를 미리 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내, 야외 그런 구분이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인 거죠? 네, 이거는 기존 CCTV로 활용한다든지 계측기로 활용하는 다양한 어떤 사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모두 활용하게 되면은 실내, 실외 상관없이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물 인터넷을 통한 관광객 통제 기술이다라고
그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약간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례들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일부 관광지에서는 우선 CCTV 자료를 통해서 네. 그걸 다시 분석해서 관광지 입장객 통계의 수치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수용력이랑 이렇게 연동되지는 않고 뭐 경고를 하지는 않지만 숫자를 CCTV에 대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측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좀 적용 가능한 부분일 것 같고요.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 CCTV는 아니지만 제한된 관광지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관광객 동선 관리나 이용객 밀집도 분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놀이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손목 밴드에다가 고유 식별칩이라고 하죠. RFID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관람객들이 어디에 밀집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은 이런 밀집 분산을 위해서 가령 너무 많은 기구에 몰리는 것 같으면 주변에 한가한 기구를 거기 관람객들한테 알려준다든지 주변에 다른 퍼레이드 같은 거를 펼쳐서 분산을 시키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적용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입장객 파악하는 거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큰 지금 개방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입장객을 파악하는 정도가 좀 지금까지는 적용된 기술이고요. 다만 약간 제한된 이런 지역들, 아까 이런 놀이동산 같이 좀 제한된 지역에서는 충분히 입장객에 대한 분산이라든지 밀집도 분산도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과 경기 이 수도권의 인구가 과밀집되어 있기도 하고요. 출퇴근길 지하철 뭐 한두 번 경험해 보면은 이게 지금 뭐 이 정도 인구 밀집 현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은 밀집도의 경험 때문에 밀집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크게 와닿지 않은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저도 사실 이번에 들은 바긴 하지만 뭐 서법대 연구진이 제시한 걸 보면은 1제곱미터당 6명이 모이면 사람의 몸을 가누기 어렵고 뭐 한꺼번에 넘어질 수 있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 참사 때는 300여 명이 18제곱미터 정도 공간에 쓰러졌고, 그렇게 따지면은 밀집도가 한 1제곱미터당 16명이 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측정하고 제시하는 거를 보통 밀집도라고 하기도 하고 수용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용력에 대한 거를 얼마나 좀 그 시설이나 공간마다 측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좀 축적이 돼야지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나는 그런 공간에서 이 정도 밀집도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좀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사람이 많이 이게 모여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뭐 두려움 같은 게 좀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아무래도 좀 많이 둔감하긴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기에 대한 기준부터 좀 마련하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나 정치권에서도 CCTV 또 그리고 기지국 정보를 활용하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도 CCTV가 설치된 기둥에 대형 스피커를 설치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스피커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CCTV, 이게 사고 예방 효과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까요? 그 CCTV 경우에 그 공간의 현재 인원을 좀 측정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고, 이걸 만약에 이제 그 통신사의 기지국 정보랑 같이 연동하게 되면은 이제 미래 밀집도 아니면 주변 지역에 대한 인원까지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이게 일리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IoT라 기술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아마 그걸 고려해서 제안한 걸로 여겨지게 되고요. 이런 대형 스피커를 통해서 사전에 경고를 보내거나 이번에 사실 일방통행으로만 이렇게 지시가 좀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이번 참사 같은 형태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스피커가 부착이 돼 있는 CCTV가 현재도 있지 않나요?
일부 좀 존재는 합니다. 다만 그게 CCTV는 따로 있고 이제 스피커는 또 별도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어떤 관제 시스템을 거쳐서 뭐 자동으로 계측이 돼서 그거를 이렇게 좀 연동돼서 스피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같이 확산이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연동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제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어떤 총괄 관제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누군가는 계속 지켜보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거죠. 네, 아무래도 이게 기계적으로 좀 판단이 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어떤 사고에 대한 예방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경찰이 됐든 아니면은 뭐 관광지 같은 경우는 어떤 관광과 관련된 이런 좀 그런 조직이 됐든 지자체가 됐든 이런 좀 그 어떤 수용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그걸 적용하는 것들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이것들을 현실에 적용해서 상용화하는 것은 글쎄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책상에 앉아서 뭐 이런 시스템을 고안을 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또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기술적으로는 이게 아직 문제가 없는데 우선은 각 CCTV랑 정보를 이렇게 연동하고 관제 시스템까지 만드는 비용이 우선 좀 우리나라의 CCTV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요. 비용. 또 기술적으로 또 이것도 뭐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CCTV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의 초상권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한 좀 지우는 모자이크로 지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동화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것도 조금은 더 이렇게 늘어나서 좀 적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이 좀 발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CCTV를 고도화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개인정보 문제도 있지만 사생활 침해 뭐 이런 법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그 부분이 좀 많이 특히 뭐 영미권에서는 많이 불거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한 쪽에서는 이런 CCTV를 통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거를 어떻게 법제화를 해야 될 것까지도 좀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오버 투어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뭐 CCTV를 위주로 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오늘 드론을 활용한 인파 관리 기술 개발 또 그리고 제도적 보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드론을 활용한 것은 뭐 저 교수님도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이 되는 건가요? 뭐 오늘 이제 말씀 주시기도 했고 이것도 좀 논의가 됐었던 기술적인 논의긴 합니다. 다만 이제 드론으로 한다면 훨씬 더 이제 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더 많은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한 이런 수치화가 가능할 수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드론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배터리 같은 경우가 겨울이 되면은 드론이 오랫동안 뜨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 그런 어떤 상용화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라면은 훨씬 더 기술적인 발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그 전에는 이미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는 CCTV를 통해서 또 RFID라든지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할로윈 축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즐기는지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태원에 뭐 이런 행사 있을 때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래도 관광 분야이기 때문에 이태원 같은 경우는 뭐 축제 평가라든지 다양한 축제들을 저희가 같이 보기 위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뭐 그때마다 아무래도 그 인파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였던 건가요?
사실 그동안 이태원에 또 몇 주 전에 했던 지구촌 우리 음식 축제라든지 네. 이런 주체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래도 관리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네. 다만 이번 같이 주체라든지 또 이런 행사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지 소재가 좀 명확치 않은 경우가 이런 그 여러 가지 밀집도에 대해서 책임을 좀 떠넘기는 형태들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축제라든지 행사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그 행사를 사전에 얼마나 사람들이 올 것 같은지에 대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네. 그 수요에 따라서 아까 그런 수용력을 적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용력 정도에 따라 그걸 미리 경찰이나 또 우리 지자체에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 좀 지역에서 민간이나 뭐 이런 상인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협조하고 여러 가지 그런 수용력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체계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던 행사들이 한꺼번에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경우가 더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국가 애도 기간이어서 잠정적으로 연기가 돼 있지만은 나중에라도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이번에 물론 애도 기간이어서 이제 축제가 많이 취소되고 연기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취소가 된 다음에 나중에 모든 게 또 이렇게 다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번 이렇게 어떤 사건이 불거졌을 때 네. 축제들을 좀 통해서 이런 수용력이 얼마나 관리가 될 수 있고 이게 측정 가능한지를 예. 오히려 좀 실험을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지 무조건 없애고 연기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또 축제를 이렇게 1년 동안 준비한 그런 어떤 기관이라든지 또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적지 않은데 예. 이 부분들에 대한 타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봐야 되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난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